서울까지 가서 하루 종일 배우게 됩니다. 야이씨, 이거 안 배우면 절대 못 찍잖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경쟁사의 사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이제까지 8단계 브랜드 테크트리 2단계 패키지 기획이 마무리되고 3단계 패키지 기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경쟁사 분석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류 사진입니다. 의류 사진들은 그때그때 트렌드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쁜 모델들이 얼굴이 나오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브랜드 상품들이 아니고는 대부분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옷마다 찍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의류 사진들은 많은 분들이 자연광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의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을 봤을 때 자신이 입었을 때 어울릴지가 잘 상상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찍은 옷이라면 내가 평소에 보던 장면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상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겠죠. 두 번째, 패션 잡화입니다. 패션 잡화의 신발 유저를 먼저 보겠습니다. 브랜드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사진들을 많이 찍습니다. 착용샷보다는 상품이 단독적으로 나온 사진들이 많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사진들은 완벽한 조명을 세팅해 놓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정확한 신발의 색깔과 그리고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단독적으로 나온 사진만으로는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어서인지 사람이 메고 있는 사진들이 많고, 이 또한 스튜디오 사진보다는 자연광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양한 상품들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갑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 같은 잡화는 스튜디오 사진이 많습니다. 대부분 브랜드 제품인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한 것 같고, 가방과는 다르게 보통 지갑의 사이즈는 대부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직접 들고 있는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렛 제품이거나 백화점에서 직접 판매가 되면 백화점의 뒷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액세서리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세서리류는 스튜디오 사진과 인스타 감성의 연출샷 그리고 착용샷이 많습니다. 자, 그럼 패션 잡화를 정리하자면 패션은 나의 외모와 직결되기 때문에 착용이 중요한 사진들은 자연광 사진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작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물건은 스튜디오 사진도 찍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제가 사진을 배우러 갔을 때 가장 찍기 어려운 상품으로 인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 비싼 가격이거나 대기업들이 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진의 퀄리티가 높고, 고객이 봐왔던 화장품의 사진들도 수준이 높습니다. 화장품 용기들은 이런 식으로 광이 나기 때문에 이 광을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그냥 며칠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배우기만 하시고 외주를 맡기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찍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TV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사진도 필요하지만 우리 집에 놨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일까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현장 사진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구입니다. 가구나 인테리어는 실사진이 거의 필수이고 현장 사진도 필수라 보통 렌탈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식품도 그냥 요리가 있고 패키지에 들어있는 즙도 있고 판이나 분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를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크기를 중요시 여긴다면 크기가 가늠이 되는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소비자가 착용샷을 중요시 여긴다면 착용 사진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같은 카테고리의 경쟁사의 사진을 보고 카테고리 분위기를 파악해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스튜디오 사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딱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런 사진이 스튜디오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광 사진들은 이런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사 사진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상품들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용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목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사진 자체는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여기 360도 무슨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썸네일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자연광 사진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햇빛이 옆으로 이제 쏘는 자연광 사진이고, 이것도 다 자연광 사진입니다. 일단은 사진에서 이거는 이제 캡처본이죠. 방송을 캡처한 부분이고요. 이건 협찬 사진인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야외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자연광 사진입니다. 이것도 자연광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 사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광 사진이고, 요거는 스튜디오 사진이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찍는 거는 스튜디오 사진이 적합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런 걸 자연광 사진으로 찍게 되면요, 어느 부분은 좀 잘 보이고 어느 부분은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다른 분 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 썸네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다 자연광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착용샷이고 요것도 자연광 사진이죠. 이런 건 스튜디오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연광 사진처럼 찍었지만 사실 지금 요거는 스튜디오 사진 같아요.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들 가지고도 이렇게 자연광의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야외에서 찍었으니까 자연광이고요. 이것도 스튜디오 사진일 것 같네요.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냐 아니냐는 뒤에 있는 이제 그림자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그림자가 이제 진해서 이제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일 확률이 좀 있고요. 이렇게 좀 뿌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광일 확률이 높은데, 조명으로도 이런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가용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가링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것 자체는 자연광 사진이 아니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은 다 스튜디오 사진들을 이제 눕기를 딴 겁니다. 스튜디오 사진들이고, 이것도 스튜디오 사진이죠. 모두 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걸 자연광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똑같은 모델이 똑같이 찍었어도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요가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렌탈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런 거는 확실히 봐도 그냥 자연광이죠. 스튜디오 사진이 아니고요. 이렇게 현장감을 느껴지는 사진들은 뭐 스튜디오 느낌이 날 필요가 없죠. 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연광에서 그냥 찍은 거고, 이런 사진들은 이제 렌탈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빛이 조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태양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런 영상이나 움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자연광으로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직접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사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딱 봐도 스튜디오 조명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조명으로 찍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DSLR로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런 사진들을 스튜디오에서 찍게 되면은 좀 이질감이 좀 들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거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느낌이 제일 내가 본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있는 모습들만 보고 찍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장게장들 썸네일들만 봐도 스튜디오 사진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배경지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순살 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썸네일은 이제 스튜디오 사진처럼 되어 있지만 나머지 사진들은 이런 건 스튜디오 사진이에요. 사람은 되게 잘 나오는데 음식은 정말 좀 맛있어 보이진 않죠. 이런 것도 이제 스튜디오 사진입니다. 얘도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얘도 스튜디오 사진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현장 사진이니까 자연광 사진이고요. 이렇게 스튜디오 사진들로만 보는 것도 스튜디오만의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광으로 찍은 것들의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광 사진이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DSLR이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장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생활용품을 한번 볼 텐데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냄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연출한 사진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이제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색감을 잘 알 수 있도록 실제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고객들이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제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상세 페이지들을 이제 쭉 모아 오셔서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핸드폰으로만 찍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장비가 다 있어서 찍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렌탈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맞지 않게 이렇게 모아놓고선 보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사진은 딱 내가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의 그런 사진들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 상세 페이지들 모아서 그런 다음에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가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이 지금 스튜디오 사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보통 렌탈을 해가지고 한다는 기준을 갖고선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첫 번째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확실히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나는 저 정도의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렌탈 스튜디오를 렌트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 것들 보면은 지금 여기 무슨 막 과일들이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은 렌탈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도 맞긴 맞는데 그 외에 이제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이미지고요. 이런 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렌탈 스튜디오, 그러니까 스튜디오 사진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보통 이런 사진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고요. 이런 건 유료 이미지고요. 사진을 쭉 보실 때요, 유료 이미지들을 적당하게 쓰면 이렇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료 이미지 사이트들을 결제를 하셔서 나의 상품과 맞는 사진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상세 페이지는 이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내다 보니까 창가가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밝게 찍힐 수 있는 건 스튜디오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보시고요. 이런 것도 스튜디오 조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눕기를 따서 배경, 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채도를 뺀 것 같아요. 이런 거 스튜디오 사진을 이제 뒤에 불투명 처리를 해서 한 거고, 이 아래 보면 이런 어떤 말랑거린 것들을 표현을 하거나 이런 움짤 같은 걸 표현하는 상세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오기도 하는데 움짤은 핸드폰으로 찍는 게 제일 편하니까요. 핸드폰으로 일단 찍으시고 나중에 좀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DSLR로 다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움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도 다 유료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나머지를 이제 눕기를 따서 그래픽으로 이제 겹치는 거고요. 왜냐면 이 요가링이 이런 식으로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자도 되게 인위적이죠. 그냥 복사한 다음에 블러 처리한 겁니다. 내가 이제 모델을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5가지의 이 요가링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죠. 다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모델들 중에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다들 좀 날씬하시죠. 날씬하신데 외국인들이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한국인이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죠.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인이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그걸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잘 살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을 사진을 잘못 촬영하면 되게 속옷 모델들 있죠. BYC 같은데 이제 내복 입고 있는 그 외국인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한국인들을 이제 모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7개 정도의 영상이 나온 뒤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맛보기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진인지 확인을 하고 비교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으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려니 쉽지 않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